정말 이 말 하나로 저는 이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조선일보 앱에 나온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딸을 잃은 B 씨 54세입니다. 딸을 잃고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분간도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네.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거짓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유튜브 방송업자들 더 탐사, 네. 더 탐사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보연 하는 기자 출신들이 만든 민들레, 그것도 또 시민 언론이에요. 네. 유시민이 야, 있어요. 시민 불쌍하다 정말. 시민이 왔다가 맨날 그런 데다 끌려다니냐. 시민 언론 민들레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두 집단이 야합을 해서 그저께죠. 네. 14일이니까 그제입니다. 그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름을 네. 진짜 장기 밀매업자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네. 장기를 빼내가지고 팔듯이 네. 희생자 이름을 이런 식으로 희생자 이름을 어디서 빼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억하시죠? 11월 7일인가요? 네.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국회에서 문진석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는 거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뭐 참사가 한지 2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름도 안 나오고 사진도 안 나오고 예. 그리고 저희가 가장 광분했던 거 애틋한 사연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세요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고 난 직후에 더 탐사가 네. 명단 확보하고 있다. 네. 정의구현 사재단에 넘길 거다. 네. 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맞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때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억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름 밝혀라 그랬어요. 네. 이름 해야 된다. 네.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작업을 해가기로 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본 분열이 생긴 거예요. 예. 지금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일 수도 있고 네. 간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통제되지 않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예. 통제돼서 하나의 대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를 네. 개인들이 이렇게 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탐사가 네. 오히려 사고 쳤다. 네, 저는 더 탐사랑 민들레가 먼저 사고를 쳐버리고 정의구현사재단도 따라와.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따라와라는 상황이라고 거죠. 예, 네.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지금 주한 대사관에서도 이 지금 항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참사자가 지금 26명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일부 유족은 한 8명 정도는 국적까지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26명 중에 1명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유가족들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저는 너무 무지막지한 게 이게 이제 네거티브 룰이니 포지티브 이런 게 있던데 그 처음에 155명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오늘 그 뉴스처럼 제가 어제 밤에 들어서 세 보니까 143명 정도. 네.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지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외국인들은 안 지워졌고요. 네. 쟤네들 더 민들레인가 거기에 네.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네. 올린 다음에 지워달라고 하는 유족들이 연락이 와서 10여 명은 지웠대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굉장히 간악한 자들인 게 이게 뭐냐 말이 됩니까? 하면은요. 지네가 어떤 권리로 그 망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나서 지워달라고 하면은 지금 무슨 업자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뭡니까 명예훼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데 네. 쫙 올려놓고 자 지울 사람 연락하세요. 응.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지금 민들레라고 하는 자들 좀 이따가 저희가 얼굴이랑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들은 기본적인 취재 윤리가 없어요. 이러면서 지금 시민 언론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자들에게 정말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민들레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민들레 홈페이지 가보면은 네. 하면서 외국 언론들은 실명으로 보도했다, 네. 사진도 네. 넣었다 네. 하는데요. 자 참사 취재 우리도 해봤습니다. 저도 참사 취재 해봤고요. 네. 참사 취재 할 때 유족들한테 뺨맞아가면서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연들 듣고 취재를 한 다음에 가서 유가족들한테 저 기자인데
이 사연을 신문에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스토리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일일이 그 과정들을 다 해서 아마도 미국 언론 뭐에서 맞습니다. 한 명 정도 나왔는데 네.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인인데 미국 언론이 나한테 그 스토리를 취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용인해 줬다고 해서 여행 갔다가 한국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데 한국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공개를 해서 뭘 한다? 미국인이 그거를 왜 응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이 왜 그거 응해야 됩니까? 그 지금 일단 올려놓고 네. 지워달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유가족 일부 10여 명은 연락 온 사람 지워졌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네.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대사관 통해서 지금 외교부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가족을 협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름 공개하지 않으면 지금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지금 저게 어디 정확하게 제가 어디 기자인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사망자의 친척인데 사촌인데 나한테까지 저런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저걸 지금 공감해서 분노해서 올린 건데 봅시다. 가족분들 그냥 숨죽이고 있으면 역사의 죄인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지네가 원하는 정치 활동에 들어오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극악무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기 딴거 지금 저것도 있고요. 네. 지금 그 민들레 네. 그 공개한 민들레 네. 거기에 지금 우리 리스트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개한 그 소위 말하는 필진 중에 네. 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어제 밤에도 이 사람 페북에 들어가 봤는데 네. 그 페북에 뭐라고 올려놨냐면요. 이름 공개된 직후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유족 입장에서 가족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마치 생각해 두는 듯이. 그런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제 상식으로는 이게 아주 특이하다. 그러니까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건 예를 들어서 그날 저녁 이태원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하거나 혹은 사망 사실 자체를 극구 숨기고 싶다든지. 저게 뭐야? 이게요,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지. 니네가 공개하지 않으면 네가 구린 게 있어서 뭔가 공개하지 않는 잘못된 거 거다. 아니냐. 네. 그 이게 일단 이름 올려놓고 자 빼줄게요. 네. 빼줄 텐데. 근데 지워달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 뭐 구린 거 있나 봐. 막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예,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저는 이런 사태를 일으킨 일단의 사람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짓에 가담한 사람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김영식. 명단 공개했으니까 우리도 명단 공개해요. 네,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영식. 저는 호칭 안 부릅니다. 김영식. 2023년 내년 2월까지 대구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신부입니다. 신부. 김영식 어저께, 얼굴 보여주십시오. 14일 날 이게 14일 밤입니다. 그 저기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네. 155명. 그러니까 민들레가 155명 이름 공개하고 더 탐사가 까고 공개하고 한 명 한 명 호명했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네. 저 김영식은 1994년에 사제의 서품을 받았다고 하고요. 수품을 받았다고 하고 안동교구 태화동 성당에 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경북 의성 다인 성당의 주임 신부입니다. 네. 대구 가톨릭 대학원을 나왔고 이쪽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2020년 12월 7일에 그 가톨릭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서명한 추미애 검찰개혁 지지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예. 2022년 1월 25일, 그러니까 지난 1월 25일에 각 성당에 이재명 지지선언에 사제랑 수녀랑 신자들이 참여하라는 통지문을 발송을 해서 1월 28일까지 빨리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지선언을 대놓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부의 옷을 입은 이재명 표몰이꾼이라고 저는 규정하겠습니다. 저는 네. 폐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분 여기 12구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 영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정성껏 불렀다. 이름 부르면 폐륜이라고 하는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폐륜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폐륜하는 기도들을 할 것이다. 폐륜 구현 사제단이에요. 그래, 폐륜 구현 사제단. 아, 이름 좋네. 폐륜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폐륜 구현 사제단 하라고. 자, 김영식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 자, 현재 가톨릭 신부로 있는 가톨릭 신부도 아니고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브랜드 높은 단체죠. 사실 7, 80년대 이 단체가 80년대 특히 많이 가톨릭을 대표하는 쉽게 말하면 가톨릭도 솔직히 말하면 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톨릭 내부의 문제를 단속하고 사회 개혁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많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톨릭 내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의 일종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가톨릭 신부 김영식 저 이 사람 기억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언론 민들레 하나 공개해 주십시오. 자,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이란 말 빼시죠. 네, 네. 강기석. 친냐 매체, 친냐 네. 인터넷 매체 민들레. 자, 강기석, 고강헌. 저 서울신문 사장했었던 사람 강기석 YTN에 있었었나요? 강기석이 경향신문 네. 있고 신문 유통원장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저기 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하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때 각종 기관장 자리 다 했던 네. 사람이에요. 광노현, 김근수, 김민웅, 김민웅 여러분 잘 아시죠? 김평호, 마권수, 윤정모, 이봉수, 정연우, 정찬영, 정철, 조성어, 조원정, 최홍은.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칼럼 필진이 이렇게 쫙 있고요. 그다음에 제휴기자, 개공기자들이 있는데 예. 자, 일단 이름이 많으니까 조 이름을 한번 훑은 다음에 자, 여기 그럼 발행인은 누구인가? 발행인 이명재 전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이명재 씨가 처음 들어보네요. 이명재 아니요, 동아일보 기자였던 사람은 맞고요. 네. 자, 이 사람이 MBC랑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12구 참사는 사회적인 죽음으로 음. 몇 개의 수재로 얘기될 희생이 아니다. 네. 외신들은 희생자의 고유한 이름을 취재에 공개하는 한편 국내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아 직접 공개했다.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연락을 취해 양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참사의 경우 협의회가 없어서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공개가 필요한 역설적 이유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다음에 저 기사를 직접 쓴 김호경 얼굴 한번 봅시다. 민들레 에디터라고 합니다. 김호경은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155명의 사망자의 이 명단을 그대로 올렸는데 예. 자, 김호경이 이 지금 정부에서만 갖고 있는 경찰 조직이랑 요 정부에서만 갖고 있을 이 명단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얘기를 할 텐데 자, 언론의 자유와 이 사람들의 입수 경위 과정은 또 따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어떤 거냐면 이자들이 이런 이름을 집어넣어서 발행할 수 있는 것까지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불법이 개입이 됐다면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은 이거를 쓴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외국 언론은 보도하는데 왜 안 하냐 네. 그러는데 외국 언론 한 명씩 두 명씩 취재했어요. 그거 되게 힘듭니다. 자, 이 김호경 전직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명재, 그러니까 이런 참사 취재 해봤을 겁니다. 유가족들 만나서 그럼 155명 직접 다 설득하고 받았으면 네. 할 거예요. 우리가 쓰는 기사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수해 취재 갔을 때도 실명 쓰는 경우도 있고요. 코멘트 따고 실명 써도 됩니까? 하면 실명 쓰고 쓰지 마세요 하면 A씨라고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도 없이 이게 폭력입니다. 155명 공개해놓고 지워줄게요. 네. 이거는 언론이라는 흉기를 통해서 저 희생자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더 탐사 떡볶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자들은 정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떡볶이 사진 올려놓고
저 광고 그 PPL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 떡볶이 사진 저렇게 올려놓으면서요. 올려놓고 얘기하면서 뭐 떡맛이 좋아요. 뭐 네. 엄마가 생각나요. 그냥 저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었어요. 저렇게 해놓고는 저 뭐 맛있다는 둥, 뭐 네. 역시 밀떡이 더 좋다는 둥 네. 온갖 드립을 다 쳤어요. 근데 저 뒤에 사진이 뭐였는지 아셨어요? 155명 호명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과연 슬퍼하는 겁니까? 슬퍼하는 흉내도 안 냅니다. 저 지금 민들레도 15일 날 창간이었는데 14일 날 저 명단을 올려서 일종의 손님 끌기를 한 거예요. 이름 알리는 효과를 노렸죠. 대단한 효과죠. 저거는요. 수억 원을 들여도 누릴 수 없는 효과를 그냥 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10,000원씩 후원하는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자들이 진정하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그거 하루 이틀 미룬다고 큰일 납니까? 그냥 앞서 전날부터 일종의 작전 돌입해갖고 쿠데타 일으키듯이 저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쿠데타적 상황으로 그냥 풀어버린 거잖아요. 저게 상업적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관하는 척 혹은 관심 있는 척 하면서 이 명단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 황교익 같은 자들입니다. 황교익의 페이스북 보겠습니다. 공개하면 안 될 텐데요, 우리 황교익 이름 저 다 불러쳤습니다. 깠잖아요. 예. 불러쳤습니다. 아, 예. 예. 저희는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네, 저 황교익이라는 자는 아무 멘트 없이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더 비겁하다고 봅니다. 지가 숟가락을 얻는 듯이 얻지 않는 듯이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저게 네. 미필적 고의라고 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게 한 측면이 있어요. 더 탐사가 자기 이름 명단 확보했다고 올린 다음에 그래놓고는 정의구현 사재단한테 밀었다가 네. 정의구현 사재단이 아니야 니들이 먼저 해 아마도 그렇게 폭탄 돌리다가 민들레가 네. 치고 민들레는 저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순식간에 10,000명 이상 후원자 모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10,000명 이상 한 달에 월 만원 하면요 그냥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하여튼 저 자들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게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메모지 지금 나온 거 있죠? 예, 그거 어제 한번 볼까요? 네. 예결위 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메모하는 장면이 기자들 그 카메라에 잡혔는데 저기에 보면은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 이렇게 네. 좀 희미하긴 한데 저렇게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유출 경로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명단은요 지금 수사기관들, 네. 그다음에 서울시 네.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접근이 안 돼요. 네. 기자들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물어보긴 하지만 누가 안 줘요. 특정 이름을 물어보지 않죠. 예. 예. 그런데 나갔다는 것은 저게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는 네. 수사를 해서 네. 그거 가지고서 그 유출 경 이거 좀 선명하게 나오네요. 잘 안 보이네요. 유출 경로 불법 하여튼 가능성 한동훈 높음됐습니다. 법무장관이 이 부분의 불법성 여부를 지금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래서 수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첼로 술자리 네. 한 놈들이나 뭐 더 네. 또 같은 애들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정말 타인의 슬픔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네. 혹은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하는 놈들을 잘 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도 있습니다. 신문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네. 제가 구독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틀려서 이거 쓰겠습니다. 예. 1577-8585 네. 이 1577-8585로 전화하셔 가지고 유튜브 보고 구독을 한다. 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바로 신문이 배달되고 그리고 이 달력 뒤에 나오죠. 저 뒤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넣었는데 이 달력도 저희가 참 미숙하네요, 진짜 신동은. 네. 사진 좀 마이크가 봐주세요.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하나요? 네. 잘 비칩니까? 네. 요 달력까지 보내드리도록.